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대응 게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저항 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안착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미국에서 급여세 등 추가 감세 쪽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오늘은 환율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투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칭 도용권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료방 단톡방 같은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분들께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 가입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이게 저희 제보 받은 결과로 사행성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사행성 도박 사이트는 개설자는 당연하고 참여자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요 가입 상담 문의 요 폼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분들에 한해서만 한번 연락을 드리지 추가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게 일절 없습니다. 폼 입력하신 후에 저는 지금 너무 빠르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 MMDSD 카카오톡으로 접수했습니다. 지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체크해서 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상승한 부분에 금방 내주면서 다시 한번 24,000포인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예견된 부분이었죠. 모더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 아직 임상 1상 단계고 항체 이 부분도 이제 항체는 생성이 45명 다 됐지만 아직 8명 정도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정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임상 2상도 있고 3상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최상의 결과로 봤을 때 잘 나와봐야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일부 치료제를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면 팬데믹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절대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그리고 일부 환자들에게만 치료제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위증시가 24,000포인트 돌파한 후에 양봉을 그렸고 여기서 조정을 받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24,000포인트 여기를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이번 주 남은 이틀 동안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 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라도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기존 고점 정도는 넘어가 줘야겠죠. 요 구간하고 어제 구간하고 여기 있는 구간 이 정도는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24,500포인트 위쪽으로 600포인트 위쪽 정도 되겠네요. 60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착 종가 기준으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증시 이슈는 경기부양책 쪽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티브 모누신 재무장관이 재무부의 직접 대출이랑 연준의 긴급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회가 승인한 이제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해당 자금 모두를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분배하겠다라고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9개의 긴급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운용 시작하지 않은 게 4개가 있다. 이거는 5월 말까지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중소기업 대출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메인스트리트 리딩 그 프로그램 쪽에 이제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커들로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거는 다 그거예요. 경기 부양책 그리고 감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기업 경제, 가계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U에서도 유럽위원회에서도 이제 1조 유로를 이제 상회하는 코로나19 계획을 뭐 제시하고 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당연히 뭐 주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5천억 유로의 부흥기금 설립안에 긍정적인 의견 표시하고 역내 경기 회복 외에도 구조 개혁이랑 뭐 여러 가지에서 추가 자금까지 해서 1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양회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양회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책,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양회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미국에서는 지표는 당분간은 이제 뭐 실업률 쪽하고 유가랑 이런 쪽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고 연준에서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 FOMC 의사록 정도만 보시면은 뭐 큰 맥락은 짚고 가는 개념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소강 상태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 EU 쪽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서 조금 이제 2차 팬데믹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소강 상태로 가면은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이 동향으로 환율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환율이 역시나 이제 뭐 급락 어제 나온 다음에 60일선 터치하고 아래 꼬리 단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60일선을 빠르게 내려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1220원 쪽을 빠르게 이탈해 주는 게 1차 목표고 1190원까지 이탈하면 안정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치하고 저점에서 들어온 게 한투기 세력은 오늘 이렇게 환율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오늘 좀 특이한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하기 시작했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가 됐던 빠르건 느리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항상 2000포인트 부근, 20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회복되면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의 저항을 만드는 이유가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펀드를 환매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펀드 환매 쪽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를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환매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가 직접 할 거야라고 해서 미리 환매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 과거만큼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이제 펀드 환매 쪽이 심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능성으로 보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외국인 매수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거를 받아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코스닥이 기존부터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도 한 번씩 매수를 일부라도 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 수급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이 조금 전환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수급이라는 거는 단발성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수급 동향은 항상 데일리로 제가 보여드리지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속성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며칠 연속되는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저항 돌파 후에 거기다 오늘은 환율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상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선물 옵션은 오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선물 그냥 관망 수준이고 옵션 동향도 양매도 하면서 관망 수준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선물 옵션 동향을 깊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자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
요 수급 동향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보면 코스피는 어제 글로벌 시장 대비 덜 올랐죠. 고가는 뭐 2.5%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종가는 이제 2% 초반대였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한 강보합 정도는 유지해줬습니다. 미증시는 밀렸는데 왜 올랐나요? 어제 덜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저항 돌파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개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수급 전환까지 했을 때 양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좀 매도하면서 하방향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바운딩이 돼야 되는 이런 수급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을 보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죠.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만 보지 말고 이런 파생 동향을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양호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못 넘어오던 이 700포인트를 넘어왔어요. 작년 6월이었죠? 작년 6월. 6월 쪽에 6월 하순에 700포인트 이탈하고 나서 거의 뭐 1년 만입니다. 11개월이니까 거의 1년 다 됐죠. 1년 만에 700포인트를 회복한 거예요. 코스닥은. 그것도 압도적인 개인 투자분들 수급으로. 정말 이번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할 정도로 이건 V자 반등에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압도적이라는 그런 뭐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게 아닌 이제 시작인 상황이죠. 유동성 장세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우려감을 살짝 벗어나는 느낌. 유가 같은 경우도 우려감을 조금은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벗어나는 느낌. 현재도 WTI 기준으로 현재 시각입니다. 실시간으로도 32.76달러 정도 되는데 유가도 조금은 최소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고 코로나도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수는 좀 안정적이다. 수급도 안정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더 지속성을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계속 내려가라고 하방향을 너무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면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급 동향상으로나 시장 상황으로 보나 지금 문제가 된 게 1차적인 게 코로나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차적인 게 코로나 이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내려온 게 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공포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랑 코로나랑 어느 정도 이 공포 구간을 회복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랑 코로나랑 회복되는 다시 기존으로 돌아오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그 이상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강한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도 지금 강력하게 회복을 보이면서 지금 1950포인트 돌파해서 2000포인트 부근까지 벌써 왔다.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코로나 이슈, 요게 신천지 이슈로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유가 이슈로 내려오고 요 구간은 공포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포 구간은 회복되기 때문에 1700에서 1800 정도는 올라올 거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유가든 코로나든 한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195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고 이 구간을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가 같이 해소된다. 같이 해소되는 거는 뭐 간단해요.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유가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유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회복되고 유가 수요가 다시 턴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유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지금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를 지금 애먹이고 있는데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한 차례 이제 그 힘든 시기는 보냈지만 짧은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정말로 짧게 해서 올라왔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상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고 공포 구간이 나오게 되면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잘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정도 2000포인트 닿았으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급 동향에서 매도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외국인들 수급을 봤더니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간다? 가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어도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6월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6월까지 만약에 못 올라간다 해도 물량을 대거 청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롤오버 물량들이 9월까지도 꾸준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이 의견이 바뀌게 되면 혹은 수급이 바뀌거나 해서 제가 의견을 바뀌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만 얘기하지 않죠. 안 좋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좋을 게 없습니다. 혹은 현금을 마련하세요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시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내 계좌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한 시기다. 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밑에서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하지 지금은 매수 구간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언택트 관련주 중에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오른 종목들 매매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상반기가 끝나면은 웃을 수 있고 뭐 하반기 올해가 끝났을 때는 코로나 그런 이슈가 있었지 그때는 참 기회였어 라면서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을 거예요. 연말 되면은 더욱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뭐 파티를 할 수 있는 계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하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